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988년 6월 15일 당시 30대 안팎의 소장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며 2차 사법파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 초안에는 사법부가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국민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서 스스로 쟁취해왔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그 역할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외침은 당시 전체 판사 수 1000명 중에 부장판사급 이상을 제외한 평판사 대법원인 430명의 서명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결국 사법부 수뇌부는 물러났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재 부역이라는 오욕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판사들의 이 집단 행동에 국민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 행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통렬한 반성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적정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한 수준입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터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법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까지 사흘간격으로 열려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여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개혁에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단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법부의 불신 문제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그저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라는 하나만한 표현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나서야 무엇을 인식한다는 말인지, 내란 단죄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랐던 국민의 마음은 정녕 그동안 몰랐다는 것인지. 국민이 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권 독립은 윤석열 일당에게 무참히 짓밟혔을 것입니다. 사법권을 지켜준 것은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준 사법권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내란 동조자들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의 침대 재판, 영장 전담 판사들의 줄 기각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감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지만 이는 오로지 외부의 개입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 법원 내부의 독재와 기득권 수호에는 철저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속적으로 영구히 지배하는 그 지위를 지키겠다. 이런 독립이라면 타도의 대상이죠. 이런 무책임과 방관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단 한 차례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장 회의는 또 법관 회의는 조희대 뜻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법관들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해체라는 핵심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서도 정작 사법부 내부의 독재 구조는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내년 초 단행될 법관 인사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연초에 법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에 목맨 판사들. 왜 승진에 목을 매느냐? 승진하고 난 다음 법복을 벗으면 아주 대단한 전관시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편파적 사법행정이 사법부 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고 결국 일선 법관들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장들과 평판사 대표들의 일련의 행동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실종되었으며 제왕적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상하를 가릴 것 없이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법원의 일체화를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8년 소장 판사들이 일으킨 사법 파동, 그들이 친일 잔재와 독재 부역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끊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충정으로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쟁취해야 했던 국민의 아픔에 공감했고 사법부의 역할을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 어떻습니까?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준 사법권으로 내란 세력을 감싸고 국민의 열망인 사법개혁을 위헌 운운하면서 방패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법의 정당성은 선출 여부가 아닌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의 위헌 시비를 압도하고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국가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즉 국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열망으로 법 해석을 바꾼 것인데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의무에는 무감하고 권리에만 민감하는 그런 이기적 집단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강화할 뿐입니다. 국민 주권이 국가 권력의 근원인 이상 사법부 역시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헌법재판소만 그 원리를 따릅니까? 국민의 의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판 독립은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 행정권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이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그 나팔수 노릇을 판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동떨어진 채 사법권 독립이라는 성벽 뒤에서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사법 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원 도서관에 남아있는 1988년 소장 판사들의 성명문을 읽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역사의 오물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